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의 주인은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어하는 천하장사입니다. 그가 거느린 병력만 40만 명. 연회장 안에는 나를 찌르기 위해 이미 검을 갈고 있는 자객들이 잠복해 있고 눈빛 하나, 헛기침 한 번에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지옥 같은 술자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무려 2200년 전 이 말도 안 되는 연회장에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 사내가 있었습니다. 훗날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한나라의 황제가 되는 남자 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역사를 가장 흥미진진하게 풀어드리는 AI 문사철입니다. 초안지 제3편. 오늘은 한 편의 스릴러 영화보다 더 팽팽하고 살벌한 연회장,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중국 역사상 가장 숨막히는 술자리, 홍문연의 피말리는 심리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2편에서 우리는 무적의 장수 항우가 가마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키는 극한의 결단, 파부침주로 진나라 최정예 대군을 박살내는 웅장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항우가 피 터지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얌체 같지만 영리했던 유방이 텅 빈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무혈 입성해버린 것입니다. 명목상의 군주 초해왕이 일찍이 선언했죠. 먼저 들어가는 자가 왕이 되리라. 유방 저 건달놈이 감히 먼저 숟가락을 얹어! 극도로 분노한 항우는 당장 40만 대군을 이끌고 함양 동쪽 외곽, 지금의 산시성 린퉁현 일대에 위치한 홍문으로 진군합니다. 사기 항우본기에 따르면 당시 항우의 병력은 40만, 유방의 병력은 10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반나절도 안 돼 전멸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압도적인 전력 차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방은 독 안에 든 쥐신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나 달랐나. 사기에 따르면 항우는 기원전 232년생, 유방은 기원전 247년생으로 유방이 무려 15살 연상입니다. 항우는 초나라 명문 장수 가문 출신, 유방은 폐연의 하급 관리 출신, 집안도 나이도 체격도 모든 면에서 달랐던 두 사람이 천하를 두고 맞붙습니다. 항우의 40만 대군이 홍문에 집결한 그날 밤, 한 인물이 어둠 속을 몰래 빠져나옵니다. 바로 항우의 숙부이자 항씨 가문의 어른 항백이었습니다. 항백은 과거 장량에게 개인적인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항백은 일찍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시절 장량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인연이 있었죠. 항백은 의리상 장량만은 전란 속에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유방의 진영을 찾아가 장량에게 속삭입니다. 내일 아침 전투가 벌어지면 그대도 죽음을 피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도망치시오. 그런데 장량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백을 유방에게 데려갑니다. 유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술을 권하며 항백과 사돈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고 함양에서 절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간절히 해명합니다. 저는 오직 장군께서 오실 때까지 창고를 지켰을 뿐입니다. 소인배들의 이간질에 속지 마십시오. 항백은 귀가하는 길에 유방에게 내일 아침 직접 항우를 찾아가 사죄하라고 귀띔합니다. 이 단 하룻밤의 만남이 이튿날 홍문연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항백은 과연 배신자인가? 후세학자들은 항백을 두고 항씨 집안의 배신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기는 항백을 도덕적으로 단죄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오래된 의리를 지켰을 뿐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훗날 한나라가 세워진 후 항백은 유방으로부터 유시성을 하사받고 후작의 자리에 봉해집니다. 유방은 이 밤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방은 장량의 책략대로 자신의 호위병 100여 명만 데리고 홍문으로 찾아갑니다. 100여 명으로 40만 대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행위는 말 그대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밀어넣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항우의 장막에 들어선 유방, 항우를 보자마자 바닥에 철퍼덕 엎드려 눈물까지 짜내며 말합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왕이 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저 먼저 들어와 장군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창고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소인배들의 이간질에 속지 마옵소서. 항우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남자였습니다.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유방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자 그 살기가 눈 녹듯 사라져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 술이나 한잔 합시다.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을 살벌한 연회, 홍문연의 막이 오릅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술잔이 오가는 연회장.
하지만 항우의 곁에는 판세를 꿰뚫어보는 노련하고 냉혹한 책사 범증이 앉아 있었습니다. 범증의 나이 당시 70세. 항우는 그를 아부라 부를 만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범증의 눈에 유방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저 늙은 여우 같은 자를 오늘 여기서 죽이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천하의 큰 화근이 된다. 술자리가 진행되는 내내 범증은 허리에 찬 옥결을 들어 항우에게 세 차례나 암살 신호를 보냅니다. 옥결은 빠진 곳이 있는 고리 모양의 옥으로 고대 중국에서 결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어서 결단을 내려 유방을 죽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죠. 하지만 항우는 3번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항우의 성품, 이미 굽혀 들어온 상대를 죽이는 것은 영웅의 도리가 아니라는 자존심, 그리고 전날 밤 숙부 항백이 유방편을 들며 말린 것까지. 항우가 칼을 내리지 못한 데에는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범증, 마침내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좌석 배치도 권력이다. 사기에는 홍문연의 좌석 배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며 앉은 것이 항우,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앉은 것이 범증,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앉은 것이 유방,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앉은 것이 장량. 이 좌석 배치 자체가 이미 두 진영의 권력 서열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였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빠져나온 범증은 항우의 사촌 동생이자 무장인 항장을 불러 은밀히 명령합니다. 주군께서 마음이 약해지셨다. 내가 들어가 칼춤을 추며 흥을 돋우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단칼에 유방의 목을 쳐버려라. 명령을 받은 항장이 서늘한 검을 뽑아들고 연회장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술자리만 있으니 흥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군들을 위해 칼춤을 올리겠습니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번뜩이는 칼날이 허공을 가릅니다. 항장의 칼끝은 춤의 동작을 빌려 계속해서 유방의 목덜미와 심장 쪽으로 찌를 듯 파고듭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바로 저 유명한 고사성어가 탄생합니다. 항장 무검 의제 패공. 항장이 칼춤을 추는 진짜 의도는 패공을 죽이려는 데 있다. 겉으로 다른 목적을 숨기고 상대방을 해치려는 모략을 뜻하는 말로 지금도 즐겨 쓰이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방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항우의 숙부 항백입니다. 항백은 항우 진영 인물이지만 유방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검을 뽑아들고 항장의 맞은편에서 칼춤에 합류합니다. 몸으로 항장의 칼끝을 막아내면서 유방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죠. 연회장은 그야말로 두 자객이 목숨을 걸고 칼을 부딪히는 지옥의 무대로 변해버렸습니다. 항장은 어떻게 됐을까? 홍문연에서 유방 암살에 실패한 항장은 이후 사기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안 전쟁이 끝난 뒤 항씨 일족은 대부분 숙청되거나 도망쳤고 항장의 최후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 유방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항백은 한나라 건국 후 후작에 봉해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연회장 밖에서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던 장량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다급히 밖으로 뛰어나가 유방의 신복이자 경호대장 격인 번쾌를 찾습니다. 지금 연회장 아래서 칼춤이 벌어져 주군의 목숨이 위태롭다. 잠깐, 여기서 번쾌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번쾌는 유방의 어릴 때부터 친구이자 유방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그의 직업은 다름 아닌 개 잡는 백정, 즉 개장수였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폐연 골목에서 개를 잡아 팔던 평범한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천하의 판세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번쾌의 두 눈이 뒤집힙니다. 한 손에 방패, 다른 손에 시퍼런 칼을 쥔 번쾌가 연회장 입구를 막고 있던 초나라 병사들을 어깨로 밀어젖히고 장막을 찢을 듯이 난입합니다. 머리카락은 하늘로 치솟고 눈은 분노로 찢어질 듯 부릅뜨고 그 압도적인 기세에 항우조차 깜짝 놀라 칼자루를 움켜쥐며 묻습니다. 저 호랑이 같은 자는 대체 누구냐? 장량이 소개합니다. 유방공의 호위무사 번쾌입니다. 항우는 그의 기백에 감탄하며 큰 술잔과 돼지 어깨살을 내립니다. 여기서 번쾌가 홍문연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커다란 술잔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니 익히지도 않은 돼지 어깨살을 자신의 방패 위에 턱하니 올려놓고는 시퍼런 칼로 썩썩 썰어서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씹어 삼키면서 번쾌는 천하장사 항우를 똑바로 노려보며 호통을 칩니다. 초회왕께서 먼저 함양에 들어가는 자를 왕으로 삼겠다 하셨소. 유방공은 진나라를 무너뜨린 1등 공신으로 함양에 들어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장군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소. 그런데
장군께서 소인배의 말만 믿고 공신을 죽이려 하시니 이는 멸망한 진나라의 폭정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이오. 번쾌의 목숨을 건 일갈. 이 당돌한 외침에 천하의 항우마저 말문이 막혀 그저 앉으라며 멋쩍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번쾌의 난입 덕분에 칼춤은 중단되었고 유방은 잠시나마 목숨을 건집니다. 번쾌는 유방이 폐연의 하급 관리이던 시절부터 사귄 오랜 벗입니다. 번쾌가 개를 잡아 국을 끓이면 유방이 찾아와 공짜로 먹고 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홍문연에서 번쾌가 보인 결기는 단순한 충성심을 넘어 수십 년 쌓인 우정의 폭발이기도 했습니다. 팽팽하던 살기가 한풀 꺾인 틈을 타 장량은 유방에게 은밀히 눈빛을 보냅니다. 눈치를 챈 유방이 항우에게 공손히 아룹니다. 장군, 소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속이 불편하니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빠져나온 유방. 장량이 재촉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당장 떠나십시오. 유방이 망설입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가는 것은 무례가 아닌가? 이때 장량이 유방에게 말합니다. 지금 저들은 칼과 도마이고 우리는 그 위에 어육입니다. 무슨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까? 결국 유방은 번쾌 하우영 근강귀신 4명의 신복과 함께 걸어서 홍문을 빠져나갑니다. 패산까지는 지름길로 20리, 약 8km. 유방은 한 필의 말에 올라타 자신의 진영으로 질주했고 내 신복은 칼과 방패를 들고 산길을 헤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장량은 연회장에 남습니다. 유방이 도망친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한참 뒤에야 장량이 항우에게 정중히 아릅니다. 유방공께서 술이 과하여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백벽 한 쌍을 대왕 발치에 올리고 옥 두 한 쌍은 대장군 발치에 올립니다. 항우는 백벽을 받아 자리에 놓습니다. 하지만 범증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범증은 받은 옥두를 마루 위에 내던지고 칼로 내리쳐 박살내며 탄식합니다. 아, 이 철부지 같은 주군과는 큰일을 도모할 수 없구나. 훗날 천하를 차지할 자는 반드시 유방이 될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범증의 잎이 끓는 탄식은 훗날 초안전쟁의 결말을 예언하는 섬뜩한 선언이 되고 맙니다. 유방이 남기고 간 것들 사기에 따르면 유방은 탈출 전 장량에게 백벽과 옥두를 맡겼습니다. 장량은 이것을 항우와 범증에게 각각 헌납했습니다. 두 선물의 처분이 대조적입니다. 항우는 선물을 받아 자리에 두었지만 범증은 받자마자 칼로 박살냈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두 사람의 성격과 지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중국 역사상 가장 팽팽했던 심리전, 홍문연은 유방의 구사일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홍문연을 통해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술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도적 강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유연함, 번쾌라는 걸출한 인재의 직언, 그리고 장량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전략. 유방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항우는 어땠습니까? 범증의 3번에 걸친 옥결 신호를 외면했고 항장의 칼춤도 막아냈으며 번쾌의 난입에도 휘둘렸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우유부단 때문이 아닙니다. 항백의 중재, 체면과 자존심, 초해왕과의 약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틈을 유방 진영이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독 안에 든 쥐를 스스로 숲으로 풀어준 항우, 그의 앞날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 제4편에서는 함양에 입성한 항우가 스스로 서초패왕에 오르면서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문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